자, 9차시 표현주의와 무조음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대를 분석해 보면 이 글은 센 베르크가 창안한 무조음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주의 음악의 모태가 되는 표현주의 해화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쉔베르크 무조음악이 표방한 기본 입장과 그 작곡 올린 음열 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조음악은 서양의 전통적 음악 원리인 조성 체계를 거부하고 12음을 평등하게 사용한 음악으로 너무나 생소하여 당시 청중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1960년대 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주제하고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쉔베르크의 무조음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두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조성 음악가의 대조를 통해 무조음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조음악을 설명한 두 번째는 표현주의 해화와 표현주의 음악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나눌 수 있죠. 자, 요 뒤에 후반부는 표현주의 해화에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징. 앞부분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표현주의 음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래. 그래서 1문단의 주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현주의 음악의 유래와 표현주의 해화의 특징. 됐습니까?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음악의 아버지를 거지는 쉔베르크 음악에 흔히 표현주의 음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표현주의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옵니까? 표현주의가 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같이 잡아줘야 되겠죠. 자, 표현주의 음악이라는 것은 20세기 초반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극도의 내적 흥분, 긴장, 악마적 한상탈을 그리는 음악을 우리가 표현주의 음악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정도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내적 흥분, 긴장, 악마적 한상, 따위를 그린 음악.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표현주의라는 것은
인상주의 이후 프랑스와 독일에서 전개된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표현 욕구를 원색의 화면으로 표현한 미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주의 하면 기본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미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 여기서부터 하였다까지 요 내용이 바로 뭐가 돼요, 여러분? 표현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탄생 배경이죠? 됐습니까? 즉 탄생 배경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여러분 요 탄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면 내면을 새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이 부분을 포인트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의 재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를 창조하는 정신과 영혼의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들의 해야 양식은 고도의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자, 무조음악이란 뭐예요, 여러분?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문자 그대로 조성이 없는 음악을 우리는 보통 뭐라 합니까? 무조음악의 개념 또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잡아주시고, 자, 내용 정리 좀 볼까요? 네. 미술에서 마찬가지 표현주의 음악에서도 당시 사회에 대한 반항과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찾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 이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죠. 자, 이루어졌으며까지. 여기에 뭐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쵸? 무조음악의 등장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등장 배경. 이때 등장 배경은 당시 사회에 대한 반항 또는 새로운 시대를 찾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 그 다음에 조성체계를 거부하고 있다. 조성이 없는 문학이니까,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조음악이란,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자 그대로 조성이 없는 음악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무조음악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지으뜸으로 단조된 조성음악임을 뜻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음악은 조성이 없으면 으뜸을 있을 수 없고, 그다음 쭉 나오면서 하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되죠. 예. 자, 조성음악임을 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포가 있어서 무슨 저희 장조인지 무슨 단조인지 구분이 가는 음악이죠. 즉 기존의 우리가 흐름으로 보면 되겠죠, 조성음악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으뜸음의 독재를 막아야 한다. 이때 으뜸음의 독재는 무조음악의 창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성체계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조성체계를 부정한 혁신적인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음악의 창안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법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주제는 무조음악의 개념과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분석하기 바랍니다. 주제법 봐보세요. 세 번째 단락. 자, 샌베르크는 무조음악을 실현하기에 작곡에서 음열기법을 고안했다 했어요. 그죠? 음열기법이라는 것은 장단초 시스템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죠. 시스템의 경계를 무너뜨린 즉 12음 기법이 있는데요. 12음 기법을 창안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 안에 12음을 똑같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음열기법은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내용이. 자, 똑같은 빈도를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그런데, 뒤에 문장을 보면, 작곡이라는 과정에서 의도선 아닐자 특정음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12음열표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능성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특정음이 강조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마지막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음열표는 작곡가가 자신의 개성대로 만들 수 있지만 12개의 음이 반드시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하고 이렇게 만드는 음열이 작곡의 소재로 사용될 때도 12개의 음이 모두 나올 때까지 그중 어떤 음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은 12음열표의 규칙이 되겠죠, 여러분. 됐습니까? 표의 규칙, 12음열표의 규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하여 세 번째 문단 주제는 무조음악의 작곡 원리죠. 됐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표저 뽑으세요. 그러나가 있죠? 이거 뽑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또 있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있죠? 또 있나요? 예, 이는 있네요. 그러나 한 다음에 이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는이죠. 이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쉔베르크 음악이 서양 음악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치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즉 음악사적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조음악에 대해서 당시의 평가는 어떠한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봅니다. 자, 그 음악에 대해 한 언론은 그것이 음악이라면 아마도 미래 음악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쵸? 무조 음악에 대한 당시의
긍정적 평가예요? 부정적 평가예요? 그쵸? 부정적 평가가 되겠죠? 이런 걸 여러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당시 무조 음악에 대한 평가. 자, 평가는 상당히 어때요, 여러분? 부정적이었죠? 이런 걸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이었다는 거. 그러면 관객의 반발과 언론의 혹평이 있겠죠. 이 부정적 평가에는. 그죠? 그래서 관객의 반발과 언론의 혹평.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언론은 했어요. 이때 한 언론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쵸? 방어에 나선 기존 정부의 추종자가 되겠죠. 추종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보면 그의 음열 기법은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그의 음열 기법에서 마지막 요 부분까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네. 무조 음악의 음악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면 주신 작곡가들이 공통된 작곡 기법 자리 잡아 무조 음악이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하는데 공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단 주제는 무조 음악에 대한 당시의 평가와 음악사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문제. 학교 내시는 거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죠? 1번 문제. 4번이죠? 자, 4번이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그쵸? 두 번째 문단에 근거하면 조성체계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음악 질서의 근간이란 내용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성음악의 탄생 배경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2번 문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2번 문제는 좀 쉽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거 제시합니다. 4문단에서 그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표현주의 해야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무조 음악의 경우 청중에게 소음에 불과했다는 것은 무조 음악의 생소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거부감을 표현하고자 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답지 키워드 잡으세요. 예, 사회적 분위기 반영한 예술운동이죠? 예, 맞습니다. 2번 답지는 다른 분야 예술에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답지는 예, 빈도의 편차가 작다 크다. 예, 클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5번 답지는 예, 후대 가치를 인정받아 높이 평가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분석하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보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술의 실효와 특정 양식은 일정한 임기를 지닌 정보와 같대요. 그러면서 즉 다시 요약하고 있죠. 자, 영원히 계속되는 예술사조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기존의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평화롭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협화음을 빚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정부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섭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 하면
기존 정부의 추종자들은 뭐 하게 나서요, 여러분? 방어에 나서겠죠? 그러나 비추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기존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자리를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불협화음이 빚은 결과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근거를 제시하면 이것은 무조음악의 작곡 기법으로 기존 정부와 다음 정부 사이에서의 불협화음을 빚은 결과가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답을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는 시도.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답지 키워드는 당연히 새로운 정부로 본다면 기업은 기존의 정부로 볼 수 있죠. 그다음 리을은 간섭으로 볼 수 있겠죠. 비판은 간섭. 그다음에 4번을 리을은 기존 정부 추종자로 볼 수 있죠. 방어에 나선. 5번의 미음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하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